이게 뭐야? 31억. 5천만 원? 이게 진짜야? 어떻게 된 거야?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우리가 부자가 된 거야? 우리는 없어요. 이건 내 돈이에요. 내가 내 돈으로 산 로또고 내 이름으로 당첨된 거예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마리아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도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히고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쓰며 부엌으로 향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미 익숙해진 한국의 겨울이었다. 또 늦었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마리아는 몸을 움츠렸다. 겨우 몇 분 늦었을 뿐인데 벌써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고개를 숙이며 한국말로 대답했다. 3년 전 결혼해서 온 이후로 매일 같은 인사였다. 사과로 시작해서 사과로 끝나는 하루들. 죄송하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우리 아들이 왜 필리핀 여자 같은 걸 데려와서.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이 이어졌다. 마리아는 들리지 않는 척하며 쌀을 씻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얼얼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시렸다. 필리핀 여자 같은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자신이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지적을 해댔다. 김치는 왜 이렇게 싱거워? 밥은 또 왜 이리 질어? 정말 외국인들은 우리 음식을 모른다니까. 마리아는 필리핀에서 요리를 배워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함께 살며 공부에만 매진했었다. 한국 음식은 결혼 후에야 처음 접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서툴렀다. 그래도 매일 연습하고 있었는데 인정받는 날은 오지 않았다. 여보, 밥 먹어요. 남편 준호를 깨우러 가는 길에 마리아는 거울을 보았다. 피로에 지친 28배 얼굴이 초라해 보였다. 한때는 마닐라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며 꿈을 키웠던 자신이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가 되어버렸다. 아, 시끄러워. 좀 더 자게 놔둬. 준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몸을 뒤척였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 소주를 마시며 잠들었다. 결혼 초기에는 그나마 자신을 챙겨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베개를 머리 위로 덮어버렸다. 식탁에 혼자 앉은 시어머니 앞에 밥상을 차리며 마리아는 작은 한숨을 삼켰다. 필리핀에 있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매달 보내드리는 돈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연락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외국에 전화하는 것도 돈이다라며 못마땅해 했다. 빨래는 했어? 걸레질은? 화장실 청소는? 시어머니의 질문이 이어졌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온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또 저녁을 준비하는 것. 그 사이사이에는 끝없는 잔소리와 핀잔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아이가 없어?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날선 말에 마리아는 수저를 든 손이 떨렸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도 자신처럼 이 집에서 소외당할까봐 두려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아, 머리야. 물 좀 줘. 해장용 물을 가져다 주는 마리아를 보며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아. 이런 며느리를 두고. 마리아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저 참고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오후가 되어 혼자 있게 되자 마리아는 필리핀에서 가져온 성모 마리아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할머니가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거라. 하느님은 널 버리지 않으신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하느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마리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필리핀의 푸른 하늘과는 너무도 달랐다. 마리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 9시 준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충혈된 눈을 보니 오늘도 회사 동료들과 많이 마신 모양이었다. 마리아는 조용히 물과 해장국을 준비했지만 준호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야, 너 준호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다. 맥주 좀 가져와. 여보, 이미 많이 드셨잖아요. 물 좀 드세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내가 뭘 마실지는 내가 정한다고. 외국인 주제에 참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 말에 마리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외국인 주제라는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내 아내라고 불러주던 사람이 이제는 외국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마리아가 맥주를 가져다 주자 준호는 한 모금 마시며 TV를 켰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만이 차가운 거실을 채웠다. 마리아는 옆에 앉고 싶었지만 준호의 표정이 거부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마리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다. 마리아는 젖은 손을 닦으며 급히 달려갔다. 네, 어머니. 내일 친척들이 온다고 했지.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리아를 바라봤다. 네, 장보기는 끝났고 내일 아침부터 요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찬찬히 말을 이어갔다. 친척들 앞에서는 말을 좀 적게 해. 너 말투가 어색해서 우리 집안이 창피해지거든. 외국인 며느리라는 거 티 내지 말고. 마리아는 목이 메었다. 3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연습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발음과 어색한 표현들이 있었다. 그것이 시댁 식구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외국인 며느리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갈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너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 이해했어? 네, 마리아는 겨우 대답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언제든 집을 떠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였다. 가족이 아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오니 준호는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빈 맥주캔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TV는 여전히 시끄럽게 틀어져 있었다. 마리아는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려 했지만 준호가 몸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엄마 말이 맞아. 외국인은 믿을 수 없어.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남편마저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오전 친척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됐다. 김치찌개 간이 맞나? 밑반찬은 제대로 준비했고? 아, 정말 답답해.
우리 딸이었으면 이런 걱정은 안 했을 텐데. 마리아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등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혼자서 만들어야 했다. 손가락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고 기름 튀는 소리에 놀라 화상도 입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오후에 친척들이 도착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모이니 집안이 북적거렸다. 마리아는 말없이 음식을 나르고 물을 따르며 접대에 바빴다. 어머 마리아 씨 한국말 많이 늘었네요. 작은 어머니가 말했지만 그 뒤에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런데 아직도 어색하네. 아이들 앞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외국인 며느리 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친척이 맞장구 쳤다. 그래도 우리 형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마리아는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는 마리아를 불렀다. 오늘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지?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한국 사람도 아닌 게 왜 이렇게 눈에 띄려고 하는 거야? 마리아는 오늘 하루 종일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눈에 띄었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저 존재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았다. 어머니, 저는 정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해서 이 모양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걸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그때 준호가 들어왔다.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엄마 뭘 그렇게 화내세요? 내 아내 때문이야. 오늘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준호는 마리아를 흘끔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마리아 너도 좀 알아서 해. 엄마가 얼마나 힘드시는데. 그 순간 마리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남편마저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밤늦게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마리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필리핀에 있을 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친구들과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웃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마리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절망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마리아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준 장보기 돈은 언제나 빠듯했다. 외국인이 우리 돈 낭비하면 안 되니까 딱 필요한 것만 사와. 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5만 원으로 일주일치 식재료를 사야 했다. 무 한 단에 3,000원이네. 마리아는 작은 수첩에 적어가며 계산했다. 배추, 무, 양파, 당근. 하나씩 살 때마다 남은 돈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가끔 1,000원이라도 남으면 필리핀 과자를 하나 사서 몰래 먹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시장 한쪽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어머 박씨 아들이 로또 맞았다면서? 2등인가? 맞아, 1,000만 원 넘게 받았다던데. 그래서 이번에 집도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부럽다. 나도 로또 한 장 사볼까? 마리아는 그 대화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다. 로또.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도박은 죄악이라고 했고 그 돈으로 차라리 반찬거리를 더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기분이었다. 어젯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외국인 며느리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로또 한 장 1,000원인가요? 마리아가 복권 판매소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맞아요. 한 장에 1,000원이에요. 처음 사시는 거예요? 네,
마리아는 조금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번호는 어떻게 하실래요? 직접 고르실래요? 아니면 자동으로? 마리아는 망설였다. 어떤 번호를 골라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때 문득 필리핀에 있는 할머니 생각이 났다. 할머니의 생일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은 8월 15일. 직접 고를게요. 마리아가 말했다. 종이에 25, 12, 8, 15를 먼저 적었다. 그리고 한국에 온 날짜인 3월 2일에서 3과 2를 추가했다. 마지막 하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결혼한 지 3년, 한국 나이로 자신이 30세라는 것에서 30을 골랐다. 2, 3, 8, 12, 15, 25, 30. 이렇게 해주세요. 네, 좋은 번호네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로또 용지를 건네주었다. 행운을 빌어요. 마리아는 1,000원을 내고 로또 용지를 받았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왜인지 손에 들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는 로또 용지를 조심스럽게 지갑 안쪽에 넣었다.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또 잔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좋은 재료를 고르느라. 고르긴 뭘 골라. 싼 거나 사오면 되지.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며 투덜거렸다. 무도 너무 비싸게 샀네. 다음부터는 더 싸게 사와. 마리아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미 가장 싼 것을 고른 것이었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TV를 보며 말했다. 회사에서 누가 로또 맞았다고 하던데. 부럽더라. 그런 헛된 꿈 꾸지 마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런 건 다 도박이야.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마리아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갑 속에 숨겨둔 로또 용지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준호가 맞장구 쳤다. 그런 거로 부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날 밤 마리아는 침실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다시 보았다. 2, 3, 8, 12, 15, 25, 30. 각각의 숫자에는 자신의 추억과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생일, 자신의 생일, 한국에 온 날, 결혼한 지 몇 년. 이게 정말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마리아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사실 로또를 산 것은 마지막 희망에 매달린 것 같았다. 이 집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할머니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자신도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기다려야 추첨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마리아는 로또 용지를 성모 마리아 목걸이와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다. 할머니의 유품과 함께 보관하면 행운이 있을 것 같았다. 하느님, 만약 이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면 마리아는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마리아의 작은 희망이 담긴 로또 용지는 상자 속에서 조용히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운명의 열쇠라는 것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마리아는 매일 아침 그 상자를 들여다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변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함께 토요일 저녁 8시 45분 마리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다.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다. 로또 추첨 시간입니다. TV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리아의 손이 잠깐 멈췄다. 일주일 전 사놓은 로또 용지가 생각났다. 그동안 거의 잊고 지냈지만 가끔씩 상자를 열어보며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또 이런 거나 보고 있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투덜거렸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성실하게 살아야지. 준호는 별다른 반응 없이 맥주를 마시며 화면을 바라봤다. 추첨기에서 공들이 굴러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첫 번째 번호는 2번입니다. 마리아의 심장이 쿵 뛰었다. 2번. 자신이 선택한 번호였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설거지를 했다. 두 번째 번호는 3번. 이번에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3번도 자신의 번호였다. 마리아는 슬금슬금 거실 쪽으로 이동했다. 세 번째 번호는 8번입니다. 마리아는 숨이 막혔다. 8번도 맞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네 번째 번호는 12번. 아, 마리아는 작은 신음을 냈다. 12번까지 맞았다. 4개나 맞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다섯 번째 번호는 15번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15번. 자신의 생일에서 따온 숫자였다. 5개가 맞았다. 5개면 2등 아니면 3등이었다. 여섯 번째 번호는 25번. 아, 마리아는 벽에 기대야 했다. 25번. 할머니의 생일, 크리스마스에서 따온 숫자였다. 6개가 모두 맞았다. 마지막 보너스 번호는 30번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세상이 멈췄다. 30번. 자신의 나이에서 따온 마지막 번호까지 맞았다. 1등이었다. 1등 당첨자는 1명입니다. 당첨금은 45억 원입니다. 마리아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45억.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야, 저 바보들 봐. 45억이면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인데. 준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런 돈 만져본 적도 없는 놈들이 꿈이나 꾸고 있어.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한심해. 그런 허황된 꿈 꾸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지.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자신이 정말 45억 원을 당첨됐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상자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2, 3, 8, 12, 15, 25. 그리고 보너스 번호 30. 모든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다. 하느님, 마리아는 목걸이를 꽉 쥐며 중얼거렸다. 정말 저에게 기적을 주신 건가요?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와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그들은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 마리아는 인터넷으로 로또 당첨 확인 사이트에 들어갔다.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다. 축하합니다.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당첨금 45억 원. 화면에 뜬 글자를 보며 마리아는 다시 한번 현실을 확인했다. 정말이었다. 4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당첨금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가지고 본사에 가야 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숨겨야 할까? 아니면 알려야 할까? 며칠 동안 마리아는 고민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혼란스러웠다. 45억이면 필리핀에 있는 할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었다. 아니,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실 수도 있었다. 자신만의 집도 마련할 수 있고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 마리아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마리아가 깜짝 놀랐다.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고 뭘 그렇게 생각해? 아, 네. 죄송합니다. 마리아는 얼른 정신을 차렸다. 요즘 더 멍해진 것 같은데 혹시 몸이 안 좋아? 아니면 임신한 거야?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수요일이 되어서야 마리아는 용기를 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외출한 사이 혼자 로또 본사에 갔다.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가지고 가서 당첨 확인을 받았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1등에 당첨되셨네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세금을 제외하고 약 31억 5천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31억이어도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다. 마리아는 새 통장을 만들어 당첨금을 입금받았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는 결심했다. 이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에 대해 말할 때가 왔다. 그날 저녁 마리아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거실로 나갔다. 준호는 또 술을 마시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마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기도 했다. 금요일 저녁 7시 마리아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가방 속에는 3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다.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밥이 왜 이렇게 늦었어?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맨날 시간도 못 지키고. 정말 답답해. 마리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그릇을 놓았다. 준호는 이미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있었다. 야, 반찬 더 가져와. 준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김치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내가 뭐라고 했어? 외국인은 우리 음식을 못 만든다니까.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우리 딸이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어머니,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다. 열심히? 3년 동안 열심히 했다는 게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게다가 아이도 안 낳고. 시집 와서 대체 뭘 한 거야? 엄마 말씀이 맞아. 준호가 소주잔을 비우며 끼어들었다. 결혼할 때는 좋은 아내 될 거라고 했잖아. 근데 뭐가 달라진 게 있어? 마리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계속 이어갔다. 이번 주에 친척 결혼식 있잖아. 너는 그냥 집에 있어. 외국인 며느리 데리고 가면 우리 집안이 창피하거든. 맞아. 내가 가봤자 민망하기만 해. 준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냥 집에서 청소나 해. 그 순간 마리아의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3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날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무수한 모욕들, 남편에게서 사랑 대신 무시를 받았던 시간들. 마리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통장을 꺼냈다. 뭐야, 그게? 준호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마리아는 통장을 식탁 위에 내던졌다. 통장이 김치찌개 그릇 옆에 떨어졌다.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통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통장을 펼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31억. 5천만 원? 뭐? 준호가 벌떡 일어나 통장을 빼앗아 봤다. 이게 진짜야? 어떻게 된 거야?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마리아가 차갑게 말했다.
일주일 전의 말이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와 준호는 입을 벌린 채 통장만 바라봤다. 로또라고? 내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내가요. 마리아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날 시장에서 1,000원으로 산 로또 한 장이 45억이 됐어요. 세금 떼고 31억 5천만 원이요. 어머나, 시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마리아야, 준호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 여보, 이게 정말이야. 우리가 부자가 된 거야. 마리아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마리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우리는 없어요. 이건 내 돈이에요. 내가 내 돈으로 산 로또고 내 이름으로 당첨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부부는 하나잖아. 당연히 이건 우리 집안 돈이지. 3년 동안 저를 외국인이라고 부르면서 가족으로 안 받아줬잖아요.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매일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맛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마리아야, 그건.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마리아가 손을 들어 막았다. 입 닥쳐요. 마리아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3년 동안 당신 술 냄새 맡으면서 참았어요. 외국인 주제라는 말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당신 엄마가 매일 저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참았어요. 왜냐고요? 사랑했으니까요. 이 결혼이 잘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마리아, 준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마리아는 뒤로 물러났다. 이제 가난한 건 너희예요. 마리아가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이제 다 가져요. 돈도 자유도 존엄성도. 너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야, 이거사.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요? 마리아가 웃었다. 바로 여기서요. 3년 동안 지옥 같았던 이 집에서요.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마리아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미리 싸놓았던 짐을 꺼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할머니의 목걸이, 그리고 사진 몇 장뿐이었다. 야, 너 어디 가려고? 준호가 황급히 따라 들어왔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늦었어요. 마리아가 냉정하게 말했다. 3년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절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마리아, 내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혼자 살아?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소리쳤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그래요, 한국말 서툴죠. 마리아가 돌아서며 말했다. 근데 31억으로 한국어 선생님 100명도 고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고요. 마리아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준호와 시어머니가 황급히 따라왔다. 마리아, 제발.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나한테 기회를 줘. 정말 잘할게. 다시 시작하자. 무릎 꿇지 마세요. 마리아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무릎 꿇고 살 때 한 번도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잖아요. 돈 다 줄게. 시어머니가 애원했다. 그냥 좀 있어.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마리아가 비웃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외국인이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인생 돌려주세요. 마리아, 둘이 동시에 소리쳤다. 하지만 마리아는 문을 활짝 열고 나갔다. 닫히는 문 너머로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욕설을 퍼붓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리아는 계단을 내려가며 처음으로 자유롭게 웃었다. 눈물도 흘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밖으로 나가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리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할머니, 저 이제 자유예요. 마리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싸 안았다. 마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렇게 자유로운 공기를 마셔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휴대폰을 꺼내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이었다. 3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다. 네, 예약 확인됐습니다. 마리아 산토스님 스위트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갈게요.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마리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3년 동안 이 도시에 살았지만 제대로 구경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집안일에 갇혀 있었고 외출할 때도 장 보러 가는 것이 전부였다. 필리핀에서 오셨어요. 택시 기사가 친절하게 물었다. 네, 마리아가 대답했다. 한국 생활 어때요? 적응 잘하고 계세요? 마리아는 잠깐 생각했다. 예전 같았으면 네, 괜찮아요라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늘부터 잘 지낼 것 같아요. 마리아가 미소 지었다. 새로 시작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정중하게 맞이했다. 스위트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한눈에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리아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몸을 뻗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함만이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다. 마리아, 제발 전화 받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돌아와. 모든 걸 용서할게. 그 돈 우리 가족 돈이야.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마리아는 모든 메시지를 읽고 나서 조용히 번호를 차단했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대신 필리핀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리아, 내 손녀.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 있니? 할머니, 마리아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아니, 정말 괜찮아요. 무슨 일이야? 울지 마라. 얘야. 할머니, 저 로또에 당첨됐어요.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물었다. 그 사람들이 너를 괴롭혔구나. 네, 마리아가 울먹였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유예요. 잘했다. 우리 손녀.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묶여 있을 필요 없단다. 할머니, 한국으로 모셔올게요. 아니면 제가 필리핀에 갈게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 그래. 우리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 너 건강 잘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서 마리아는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밤하늘은 밝았지만 별 몇 개가 보였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목걸이를 만지며 기도했다.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아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유능하다고 소문난 여성 변호사였다.
이혼하고 싶으세요? 변호사가 물었다. 네. 그리고 제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요. 로또 당첨금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지만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없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증거를 잘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는 많아요. 마리아가 말했다. 3년 동안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일주일 후 마리아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다.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새 집에서 첫날 밤 마리아는 필리핀 음식을 만들었다. 아도보와 신강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로 만든 판식.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다. 맛있어요. 마리아가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다. 이게 바로 자유의 맛이구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이제 이 도시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의 땅이었다. 마리아는 다이어리를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나는 마리아 산토스로 산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 3년간의 어둠이 끝났다. 이제 나의 빛나는 인생이 시작된다. 펜을 내려놓고 마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